대세는 약, 주가는 강.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뜀박질은 언제까지 될런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야, 진짜 대세는 정말 제약인가 싶습니다. 주가도 정말 강강인데 다음 달에 미국, 스페인 열리는 글로벌 학회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주요 일정 어떤 건가요, 차장님? 네, 지금 시장에서의 대세는 지금 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이렇게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지금 신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터치에 대한 부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이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정말 바이오가 지금 시장을 거의 이끈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9월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에 이제 일정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대세인데요. 9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월 7일에서 10일경에는요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번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요 참가 상장사가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HLB, 그리고 루니, 뷰노 같은 AI, 의료 AI 종목들도 여기에서 이제 결과치를 좀 발표를 하면서 좀 다 같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관련된 종목들,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바닥에서 좀 단기간에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서 17일경에는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HLB, ST팜, 루닉 같은 종목 기업들이 이제 발표에 좀 참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월 말이 되고 이제 9월 초까지,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이런 학회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포스트 유한양행에 대한 종목들 발굴하는 부분에서 시장의 수급이 지금 좀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살짝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쵸.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한번 또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좀 쏠리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그 관심도를 놓으면 아직 안 되고 여전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바이바이입니다. 매수해야 되네요. 자, 9월에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9월 13일, 17일에 있는 유럽 종양학회까지 일정 체크하시면서 9월까지는 관련주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봤어요. 삼바 하면은 바로 삼바가 생각납니다. 3년 만에 황제주로 복귀했는데 금리 인하 수혜로만 오른 건지 그 밖에도 알파에 플러스가 될 만한 모멘텀은 있는 건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청신호는 어떤 동력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죠.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위탁 생산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생물보안법. 그쵸.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자국 내 의약품 생산 등에 대한 중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이 바로 생물보안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비중국 기업들의 수혜가 당연히 예고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CDMO,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 기업의 CDMO 기업들 찾기 때문에 그 위탁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굳이 추가로 더 얘기하면 셀트리온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 바이넥스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그 ST팜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9월 말에 다음 달이죠.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상장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현재 주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올랐다가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음봉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원 이렇게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이 많이 남았거든요. 빠지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SD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지면 비슷한 모양인데 빠지면은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한 차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빠지면 매수하는 게 LC팜과 삼바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또 얘기를 할게요. 뭐 삼바 없으면 당연히 알테오젠을 봐야죠. 이 넘버원의 자리를 분명히 또 이제 차지하면서 우리 시총 1위를 달성합니다.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의 유의점은 없을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을 박수를 치고 싶어요. 했었죠. 알테오젠 진짜 대단하죠. 네, 대단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순위가 좀 뒤집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죠. 수혜 그리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오스코텍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공동 개발을 했죠. 그에 대한 이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롤 모델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 그에 대한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는 기대감이 가는 뭐 종목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네. 대한 종목도 오늘도 좀 많이 오름세가 나타나서 LBL 바이오라든지 뭐 최근에는 신약 물질에 대한 뭐 ST팜 같은 종목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바이오가 우리가 기존에는 뭐 사실은 어찌 보면은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좀 사실 좀 위험하다. 그렇죠. 조금 좀 꿈에 투자하는데 좀 숫자도 안 변수가 좀 찍히는데. 많고 변동성이 그쵸. 좀 크고 이러한 쪽으로 좀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최근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꾸준한 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주로서 또 인식이 또 됐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또 무분별하게 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좀 지양해야 되는 단계다. 지양해야 되는 단계고 차라리 대형주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안정성과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요. 저는 사실 지금 유한양행은 계속 좀 지켜봤어요. FDA 승인 나온 날 오히려 음봉이 나왔었죠. 그때 많은 오히려- 분들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좀 세론으로 나왔지만 그 후로 사실 다시 한번 1차 올라가는? 급등 그리고 어제 2차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근데 왜 반응이 늦게 나온 거예요? 아니 뭐 단기적으로 이제 세론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제 리포트들을 잘 꼼꼼히 보면은 이거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다였어요. 사실 첫날에만 그렇게 세론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주가의 자리를 찾아갔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학회에서의 일정도 남아 있고 아직 렉나자가 승인 받았다고 해서 승인 받고 난다고 이제 시작이다. 승인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파생적인 시너지 그리고 미국을 이제 한번 뚫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승인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은 네. 충분히 저 지금도 승산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물론 오늘자의 매수는 의견은 아닙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목표 꼭 들으셔야 네, 되네요. 목표가가 지금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 아. 증권가의 목표가가 지금 돌파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정이 한 번은 나와 줄 겁니다. 분명히 나와줘요. 모든 종목은 기회는 다시 분명히 줘요. 그러니까 급하게 제발 하지 마시고 네. 목표가 상향이 나올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조정은 살짝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어제 너무 급등한 부분에 대한 장 초반에 상승이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살짝 줄여놓은 상태. 네. 그 부분을 같이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오른다고 나도 올라타야 되나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은 대형주 접근 유효하지만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걸로 K바이오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요즘 국내 제약바이오에서 화장품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화장품에서 느낌표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면서 물음표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가 화장품 만든다 딱 들으셨을 때 기능성 화장품이죠. 네. 네, 기능 좋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더 좋을 것 같죠. 화장품은 더 좋아져야 돼요. 그죠. 네. 화장품은 다 피부는 네.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에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면 기능성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신뢰성이 있나요? 좋고 근본적인 이유는 돈 벌고자 함이죠. 사업 다각화. 사업 다각화. 그러면 방금 전에 깔끔하죠. 네. 그래서 그 제약 바이오의 화장품 사업이 들어가면 네. 화장품 얘기했으니까 화장품 관련돼서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실적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미국 소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난 7, 8월 달에 화장품 섹터가 주가가 좀 내렸어요. 그죠? 네. 내렸는데 수출은 여전히
강합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해외 직수출 증가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국 쪽으로서의 진출이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이 받을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뭐 종목들이 약간씩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다음 달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 바닥이라서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의 전망은 뭐 단기적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짧은 어떤 관점보다는 화장품 섹터가 성장을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쪽의 사업을 기능성 화장품 사업 자극화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벌려면 다양한 사업들 풀어야겠죠. 그런데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또 기능성이니까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럼 마감 전에 또 담아볼 만한 제약 바이오 관심 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이주앱시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염정 차장님은 HK 이노엔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너무 많이 올린 것들은 이제 잠시는 보고 HK 이노엔을 보자 이런 건가요? 네, HK 이노엔을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HK 이노엔이 뭐 제2의 유한양행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많이들 지금 찾고 있죠.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K캡의 앞으로의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미 뭐 지금 실적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이 그 역류성 식도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에 대한 성과가 실적이 반영되면서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연간 실적 역시도 이제 컨사인이 상당히 높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K캡 같은 경우에는 보령과 함께 지금 공동 판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네. 따라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조까지 매출 연간 1조 규모에까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캡 역시도 FDA 승인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제약사에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신약 물질을 또 기술 이전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뭐 새로운 뭐 신약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내 특히나 미국이 좀 가장 크겠죠.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진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HK 노에는 이제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자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안 사실 좀 박스권 내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 최근에는 전고점을 좀 돌파해 가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합니다. 뭐 연장 실적도 좋고 연간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 눈여겨보시자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마디슈 정리해드리고요. 두 분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만날게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레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후장도 여러분들 선곡 투자하시고요.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내일도 저희는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